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가족이 임종에 직면해가지고 과연 연명치료, 산소호흡기라든지 아니면은 심폐소생술 그 외에 생명유지를 위한 각종 기계라든지 기구장치의 부착 이런 부분을 내가 가족의 입장에서 보호자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만은 거성은 종교인의 입장이고 그리고 생사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지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전에 지난 강연에서 내 가족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 상황에서 회생의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연해 미지수지만은 혹시나 하는 마음가짐에 또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도래가 되면은요 유난히 이 귀가 얇아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안하는 얘기도 많고 전달되는 이러한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혹해져 가지고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야. 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쯤에 상황버섯이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각종 미디어에서 상황버섯을 먹고 암이 완치가 됐다 또는 이러한 불치의 병을 고쳤다라는 체험자들이 미디어에 출연해가지고 모자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블라인드를 통해서 그 체험담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체험담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의 조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황에 접한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상황버섯의 호가가요 요만한 100g짜리 한 토막에 100만원 이상을 호가했어요. 뭐 상품이라고 하면 100g에 500만원 정도 호가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그러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버섯의 효과는 그네들이 거론했던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거성의 경험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거성이 모유요법을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은요 경제적 부분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그 효과는 상황버섯에 뒤지지가 않아. 내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모유요법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남은 가족들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인을 보낸 뒤 남는 회환이나 미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거기에 결코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 우리 불종님들에게 모유요법을 이렇게 권해드린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연명치료라는 부분으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생명유지장치 연명치료를 거론할 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2008년도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김할머니가 76세였는데 어떤 사회로 병원에 가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 이 식물인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를 간호하고 간병하던 가족들이 경제적인 그런 압박이라든지 정신적인 황폐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병원에서 하는 주장은 안 된다. 생명윤리에 어긋난다. 그리고 헌법이라든지 형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 가족들이 또다시 주장하는 거는
김 할머니의 평상시의 의향은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 이래가지고 법적 소송이 붙게 됐어요. 해서 여러 번의 소송 끝에 2009년도 5월 즈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한 판결로 가족은 그의 결정으로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특히 부모님의 임종에 내가 직면을 했을 때 연명치료라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도래가 돼요. 대두가 되면은 이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결단을 내리는데 상당한 압박이 돼요.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도덕이 어떻고 윤리 또는 그 양심의 기로에서 이 가족은, 보호자들은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상당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야. 자, 그러면 거성이 떠올리기 불편한 진실 하나만 거론을 해볼까요? 우리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긴 병에 효자만 없는 게 아니고 열부열남도 없어요. 오래전에는요, 중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가정에서 치료를 하고 가정에서 요양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때 그러한 각 가정에 하얀색 미니 산소통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 산소통은요, 의료용 산소통인데 이 의료용 산소통을 전문적으로 배달해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해서 우리 동네 주변을 보면은 저 집에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산소통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이렇게 비치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됐든지 그 환자의 병 수발을 오랫동안 지속해요. 하다 보면은 도저히 회생에 기미도 없고 회생할 수 있는 희망이 사그라져 버려. 하다 보면은 이 가족들이 서로 간의 눈빛만으로 무언의 합의를 도출을 해내요. 무건으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배우자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의 자식들 보고 환자가 있는 그 방에서 너희들 밖으로 좀 나가 있을래? 그렇게 나머지 가족들을 내보내놓고 이 배우자는 냉철하고도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 환자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많은 울음을 삼키면서 임종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임종이 확인이 되면은 남은 가족들을 불러드립니다. 얘들아, 들어와라. 아버지 임종하셨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통곡의 소리. 자, 이런 모습이 공론화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대두되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바로 불편한 현실 자체였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소가 됐어야 돼.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이루어졌던 생명 유지장치 연명치료를 포기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일반 가정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은요, 사람의 임종이 제도권으로 거의 다 편입이 돼버렸어. 뭐 의료기관이 됐든지 아니면은 요양기관이 됐든지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응급실을 쫓아가요. 그러면은 그 담당 의사가 그의 보호자 가족들에게 넌지시 의사 타진을 해요. 자, 이 당사자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당면됐을 때, 나는 연명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중환자실로 모시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고투는, 나의 역경은 또 새로이 시작이 되는 거야. 가족 중에 특징인 하나는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이제는 야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야전 생활 해봤잖아요. 예. 이 대기실 생활이 보름이 경과되고 몇 달이 경과되고 하다 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신적 피폐와 황폐화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난맥의 상황이 형성이 돼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보통 일반 병실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일반 병실에 모시게 되면은요, 간병인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간병인을 섭외해서 활용하지 않으면은 가족 중에 특정인이 그 환자를 이제는 간병을 해야 돼, 간호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상황도요,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치가 않아. 상당한 고난의 연속이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굳이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 병원을 고집하지 말고 한번 좀 폭넓게 알아보세요.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불종님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는 바예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2009년도 법제화 이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제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나의 의견을 사전에 적시를 하는 거야. 문서상으로. 나는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 병원에서만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일부 보건소 정도만 시행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 내가 그 현실에 당면했을 때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전에 죽음을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부분은요,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서는 상당히 꺼려지면서 터부시되는 부분이다. 이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그러한 여건이 형성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공론화 된다라면은요, 대두가 된다라면은, 나는 가족들끼리 한 번 정도는 거론을 해라. 내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연명 치료에 대해서 불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자, 그러면 이런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거론된 바가 없어요. 이럴 때는 특별한 반대자가 또는 그 반대자가 제시하는 그 이외의 타당성이 미진할 때는, 미흡할 때는요, 어차피 이 가족 특정인이 독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독단의 결정을 내리는 그 와중에 판단의 중심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내가 과연 이 상황이면은 나는 연명치료를 할 것인가? 연명치료 하지 마라 라고 거성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명치료 하지 말라. 자, 참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데 거론 안 할 수가 없길래 한번 우리 불종님들에게 거론을 해봤습니다. 현세아놈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